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트세이프티의 남진혁입니다. 지난번 3D 모델링 기초 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3D 모델링 심화 활용편을 강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의 경우 3D 모델링 심화편을 먼저 보고 강의를 봐주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중앙보조기기 센터를 검색하여 들어가게 되면 설계 프로그램의 EME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위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번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D 모델링 심화 활용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델링 툴로는 3D 모델링 심화에서 다루었던 퓨전 360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위에 있는 조인트 핸들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품들을 모델링하고 서로 어셈블, 합치면서 3D 모델링을 심화학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조인트 핸드에서 손가락 마디를 먼저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델링을 열심히 연습한 분들은 강의를 보기 전에 도면을 보고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따라 그려 볼게요. 자, 그럼 퓨전 360에서 뉴 디자인에서 새 스케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좌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바닥면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렉탱귤러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 14mm 그리고 세로 5mm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가로 14mm 그리고 세로 5mm 사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우리 우측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해 주세요. 크리에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서 우리 방금 만들었던 사각형을 클릭해서 5mm로 늘려서 입체를 만들어 주세요. 다시 스케치를 선택한 이후에 모델링의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모델링 바닥면에서 중앙을 기점으로 가로 3.9mm, 세로 3mm짜리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가운데 원점은 우리 여기 선에서 마우스 커서를 놓게 되면 세모 모양이 뜨는 곳이 가운데 원점입니다. 자, 제가 중앙을 가로로 잡는데 자, 가로 같은 경우에는 3.9mm여서 제가 7.8mm로 잡고 세로는 3mm로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선을 그려서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다시 종료한 후에 익스트루더를 클릭해서 우리 여기 안쪽을 마이너스 4mm 만큼 뚫어 주세요. 자, 우리 컷한 부분에서 이 안쪽 면에다가 우리 원형 기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자, 이 원형 기점을 선택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가로 2.1mm 그리고 세로 2.2mm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사각형을 그린 후 우측 위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름 1.2mm 원을 그려주세요. 원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잡고 1.2mm 원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스케치를 종료한 후에 우리 상단에 있는 익스트루더를 눌러서 방금 그림을 그렸던 원형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끝까지 닿을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고 자, 뚫리지 않게끔 우리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바꿔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조인트가 걸릴 수 있는 원형 원기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그림을 그렸으면 이번에는 다시 바닥면을 스케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측에 있는 뷰박스를 눌러서 바닥으로 규진을 잡고 자, 다시 새 스케치를 바닥으로 찍어주세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측에 있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를 센터 렉탱귤러로 클릭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 가운데 같은 경우는 커서에서 삼각형이 나오는 것이 이 선의 중심선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3.6mm. 자, 가로 같은 경우에는 7.2mm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 높이는 2mm로 해서, 네, 가로 반을 자르면 3.6mm죠. 자, 가로 3.6mm짜리와 세로 2mm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도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우리 익스트루더를 클릭을 해서, 우리 요 한쪽 부위에 사각형을 익스트루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스트루더 할 때는 높이를 3.5mm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면에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당하지 말고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방금 만들었던 사각형에서 이 옆면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스케치를 클릭한 후 이 사각형 옆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꼭지점, 좌측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 2.3mm, 그리고 세로 2.2mm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원형을 선택해서 우리 우측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1.3mm 지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구멍을 뚫어볼 건데요. 우리 아까 했었던 익스트루드 클릭을 해서, 네, 우리 프로파일을 방금 그렸던 원을 선택해서 이번엔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컷으로, 네, 오퍼레이션이 바뀌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우리 조인트, 우리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구멍을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되면은 실제로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필렛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능을 활용해서 굴곡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은 모디파이에서 여기 상단에 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모서리를 클릭해서 수치를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치는 2.5mm 만큼 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반대쪽, 우리 원기둥이 들어가는 이 조인트 부분도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 관절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렛을 클릭하고, 네, 잘못 누른 선은 그냥 클릭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쪽 모서리에, 네, 필렛을 줄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4mm만큼 필렛을 주게 되면은 많이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손가락 중간에 있는 마디에 데이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가락 마디 같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데이터 만든 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세이브를 클릭해 저장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finger1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이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손가락 끝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는 우리 손가락 요 중간 마디에서 요 앞에 조인트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부위만 없애주면 됩니다. 자, 없애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익스트루더를 클릭한 다음에 요 상단에 있는 네모 사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이 부분을 컷으로 없애주면은 간단하게 손가락 끝마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 끝마디도 같이 한번 저장해 볼 건데요. 자, 이 부분도 똑같이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하고 이번엔 Finger2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손가락 마디와 우리 손가락 중간 마디, 끝마디 두 개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엔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은 위와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도면은 이렇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좀 쉽게 그림을 그려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고 직접 도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도면을 보면서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새 스케치를 눌러서 바닥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 20mm, 세로 20mm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 마디를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조인트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밑에서부터 15mm 밑에서부터 1.5m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로 3.6mm, 세로 2mm짜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우리 이 중심에, 우리 이 우측 사각형 선에서 중심에 있는 선에다가 가운데에 살짝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방금 그렸던 스케치를 미러 라인을 클릭해서 가운데에 선을 선택한 다음에 반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맞춰서 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조인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렉탱귤러를 클릭한 다음에 센터 렉탱귤러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우리 여기 중심의 선을 클릭한 다음 우리 3.6mm니까 가로가 7.2mm, 세로가 다시 2mm의 네모를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 조인트 3마디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지 손가락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우측에 한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라인을 그려서 1.5mm 차이를 주고 이 선의 기점으로 다시 여기선 가로 2mm, 세로 3.6mm 조인트를 그려주면은 총 4개의 손가락 마디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해봐서 손가락에 입체감을 줄 건데요. 우측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5mm로 올려서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손가락 마디도 우리가 익스트루드 해볼 건데 손가락 마디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졌네요, 스케치가.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여기 왼쪽 브라우저에 있는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 스케치 옆에 있는 꺼져 있는 이 눈 모양을 다시 켜주면은 스케치를 봐서 다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더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 마디에 4마디를 모두 클릭해 주세요. 자, 이 4개의 손가락 마디의 높이는 3.5mm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3.5mm 입력한 다음 다시 OK를 눌러주세요. 우리 손가락 4개가 있는 요 손바닥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죠.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우리 조인트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인트 부분에 옆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그려 넣습니다. 우리 아까 손가락 마디에 그렸던 수치대로 다시 여기 우리 왼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요. 자, 수치는 우리 아까 손가락 마디와 동일하게 2.3mm 그리고 2.2mm를 그려주면 됩니다. 다시 우측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우측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우리 원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지름은 1.3mm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은 다시 우측에 있는 스케치를 종료하고 익스트루더를 클릭해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멍 뚫을 원형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더를 반대로 빼주게 되면은 모든 조인트에 우리 3개의 조인트에 원형 기둥을 뚫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 3개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엄지 쪽에 있는 조인트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1.3mm 지름을 뚫어주세요. 자, 사각형을 클릭하고 우리 한쪽 클릭한 다음에 수치 2.3, 2.2mm, 2.2mm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센터 원형을 클릭해서 우측 꼭지점을 기준으로 1.3mm 원형을 그려주세요. 다시 스케치를 종료하고 익스트루더를 클릭한 후 반대쪽으로 뚫어주시면은 자, 그럼 4개의 손가락 마디에 모두 조인트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손가락 마디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인트 부분이 너무 각지게 된다면은 손가락 마디가 움직임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마찬가지로 필렛을 줘서 살짝 굴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모디파이 부분에 위쪽 상단에 있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굴곡을 주고 싶은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2.5mm로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하고 우리 여기 엄지 빼먹을 뻔했네요. 엄지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조인트 부분에 모두 필렛까지 써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손바닥이 너무 각져서 별로 이쁘지가 않죠? 저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도 필렛을 줘서 조금 더 손바닥 모양 같은 느낌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mm만 줘서 이렇게 손바닥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라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완성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번에도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파일에서 우리 세이브로 저장을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팜이라고 해서 손바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3개의 파일을 저장했죠. finger 1, finger 2, 팜. 총 이 3가지를 이제 저장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3개의 데이터를 서로 조립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저와 함께 따라한다면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새 스케치에서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Show Data Pane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클릭해 주세요. 내가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퓨전 360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안에 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요 세 창도 똑같이 우리 똑같이 세이브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Assemble 조인트 핸드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3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건데요. 우선 우리 손바닥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누르게 된다면은 Insert into Current Design이라고 해서 현재 디자인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가 현재 디자인에다가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었던 Finger 1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누르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 데이터가 겹치게 되면은 좀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살짝 앞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Finger 2 두 번째 손가락 끝마디죠. 마지막 데이터도 함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겹치는 분들은 또 겹치지 않게끔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손바닥, 손가락 마디, 손가락 끝마디 총 3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좌측에 우리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은 우리 뭔가 체인 모양의 링크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이 링크를 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데이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 브릭 링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 부분을 해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는 조립을 직접 해볼 건데요. 자, 조립하는 방법은 우리 우측에 있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이루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New Component라고 하는 이 항목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New Component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각각의 구성품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부품화 시킨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측에 있는 New Component 창에서 우리 아래 하단에 있는 From Bodies를 클릭해서 여러분의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품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OK 누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좌측에 있는 모양이 약간 겹치듯이 다양한 도형도 겹치듯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립해야 할 부분은 우리 손바닥에 있는 우리 요 조인트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과 손가락 마디에 있는 요 원기둥 부분을 서로 겹쳐줘 봐야 되겠죠. 자, 조립하는 방법은 우리 컴포넌트 만들었던 그 우측에 있는 조인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를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 컴포넌트 1을 선택해 주시면은 1번이 컴포넌트 2번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 마디가 움직이는 게 낫겠죠, 손바닥보다는. 그래서 우리 이 손가락 마디에서 이 가운데 부분, 원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2는 이 첫 번째 조인트에서 이 원기둥 구멍 부분에다가 한쪽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제가 이 원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어긋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짝 이동을 시켜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모션을 주는 방법은 우리 포지션에서 우측에 있는 모션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양한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지드는 우리 고정을 시키는 기능이고 우리 리볼브를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양한 움직임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씩 파악을 해주세요. 우리 리볼브로 회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움직였으면은 자, 우리 여기 약간 리볼브 형태의 아이콘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임을 줘볼 수 있습니다. 한번 움직임을 줘보면서 내가 만든 이 조인트 핸드가 얼마만큼 움직임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뒤로는 더 이동이 안 되고 앞으로 요만큼까지는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0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손가락 마디와 우리 손가락 끝마디도 함께 연결을 해볼 건데요. 자, 아까 배웠듯이 조인트 클릭한 후 우리 손가락 끝마디에 가운데 원기둥 이 부분을 클릭해 주고 컴포넌트 2는 우리 손가락 마디에 조인트 부분을 또 클릭해 주세요. 자, 이번에 모션이 바로 리볼브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 선택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여러분 살짝 조정을 해서 이동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벌써 손가락 하나를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손가락 데이터도 만들어야 하는데 자, 똑같이 판넬에서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데이터 두 개를 Shift 클릭한 상태에서 서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이동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면을 보면서 이 조인트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데이터들은 리볼브, 조인트가 먹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 해서 다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우리 손가락 3개는 끝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엄지 부분 손가락도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눌러서 만들어서 살짝 빼줍니다. 자, 이 부위는 우리가 돌려서 넣기에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했었던 조인트를 다시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컴포넌트 2는 우리 아까 움직임을 주면 안 되는 우리 손바닥 조인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형태의 조립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중심이 안 맞죠? 자, 중심도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 손가락 끝마디와 그리고 손가락 중심마디의 가운데까지 맞춰주면은 자, 내가 원하는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조인트 핸드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저와 함께 만드니까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셈블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이런 부품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세이브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브라우저에서 STL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어셈블 조인트 핸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Save as STL 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면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3D 모델링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작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드세요. 자, 감사합니다.